다음 유형 11번 속도 가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변화율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건데, 이 위치라는 거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t에 맞춰서 위치가 변한다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dx dt 얘를 미분하면 x 프라임 t,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다시 v를 미분한 at, 이렇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952번. x의 좌표를 말한다는 것 자체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0에서 5초까지의 평균 속도라는 건 뭐야? 평균 속도랑 같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0분의 x5에서 x0를 뺀 것과 C라는 지점에서의 속도가 같다. 이거는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그래서 x 프라임 C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값 정리네. 계산해주면 5분의 x5 125 빼기 50 더하기 10, 그럼 많이 40인가? 85야, 85. 85는 17이죠. 미분한 거 vt 함수를 만들면 3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2, 이제 vc가 3c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2가 17이 되는 4c 마이너스 15는 0, 3하나 3하나 35 335 95 마풀풀 마 3c 더하기 5랑 c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죠. 0에서 5 사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 밑에 거 한번 쭉 풀어보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168쪽으로 갑니다. 이게 문제 안에서 주어진 상황이 이제 뭘 뜻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도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이제 속도에 대한 언급이라는 건 사실 도함수에 대한 언급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도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v가 0이 될 조건,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된다는 상황은 뭐냐면, 움직임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직선상을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로나 세로로의 움직임만을 지금 관찰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된다는 거는 뭐야? 가다가 멈춘다는 거야.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속도가 0이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라는 표현, 혹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라는 표현이 방향을 바꾼다 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정지할 때 속도가 0이다. 이런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이 문제 보면은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위치에 대한 함수인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 무슨 말이야? 가다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순간을 말하는 거죠? 바로 뭐가 되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한다. 그래서 속도 함수를 구하면 12. 얘가 0이 되게 한 t값 얼마? 2죠. 마이너스는 안 돼, 시간은. 그러니까 2초에서의 뭐야?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가속도 식을 또 만들어야 돼. at는 6t, 2초니까 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964 해볼까? 964. 165번도 풀어보시고 65번 타프 문제니까 1초랑 3초에 P의 위치가 같다. 그러면 이제 X1하고 X3하고 같냐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하고 1은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니까 3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3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3을 넣어. 3을 넣으면 9 빼기 36 39 27 얼마예요? 0인가? 0이네. 다르네. 기억은 안 되고. 출발할 때 속도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속도 함수를 구해내겠죠. VT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7. 출발할 때라는 거는 몇 초를 말하는 거야? 0초일 때 속도니까 v0는 7 맞고. 가속도면은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가속도 AT는 2t 마이너스 8. 4초일 때 가속도가 0이다. 맞죠? 리을.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건 속도의 부호죠. 그럼 이 속도를 봐봐. 인수분해 되네. t-4이고 t-7 1, 7 이렇게 되죠. 몇 번 바꿔요? 2번 바꾸죠. 2번 이렇게. 이게 도함수의 그 도함수의 활용의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내용을 기반으로 푼다. 다음 966 둘 다 위치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는 VPT부터 구해놔야 돼. T 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VQT 6T. 속도가 같아진대. 그러면 T 제곱 더하기 9가 6T가 되는 순간은 T-3 제곱은 0이니까 T 값이 3인 거죠. 3초 뒤에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3초 후에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리 있죠. 거리 잘 체크해. 여기 잘 체크해야 돼.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거리는 위치에서 위치를 빼는 게 거리예요. 그리고 절대값 해줘야 돼. 알겠어? 위치 마이너스 위치가 거리야. 그럼 이제 각각의 3초에 해당되는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저 9가 되고 3 넣으면 27 빼기 6이니까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이야? 아니 20이죠 20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971 해볼까? 971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라는 것 자체는 뭘 찾아야 되냐면 속도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같을 때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분하면은 P'T는 2T-2고 여기 Q'T는 마이너스 4T잖아. 그래프를 좀 같이 봐야지. 이렇게 1, 2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가. 이게 이제 P 프라임 T 그리고 마이너스 4T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P는 1 기준으로 음수 양수고
Q는 0 기준으로 양수 음수로 전환되잖아. 같은 부호를 갖는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한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반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넘어갈게요. 위로 물건을 던져보자.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 있어 처음 속도 30m/s로 물체를 위로 던지면 높이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물건을 위로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래서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갔다가 최고 높이를 찍고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가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 즉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말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VT를 구해. 10t 더하기 30. 3초에 0 나오죠? 맞죠. 최고 높이인 순간은 몇 초라고? 3초.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 위치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x3을 넣어봐. 45, 90, 40. 45, 85 맞죠? 땅에 떨어질 때까지. 땅에 떨어진다는 거는 뭐가 0인 거야? 속도가 0이 아니야. 위치가 0인 거지. 위치가 0. 움직인 거리. 이거 생각해봐 그냥.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 몇 초에서 시작했냐고. 0초에서 시작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치,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는 이 적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관찰하면 된다고. 이 위치 함수가 y절편이 얼마예요? 40이죠. 그러니까 40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공이. 그리고 이렇게 폼수를 그래서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축방이 뭐예요? 3. 그러니까 3초일 때 제일 높았잖아. 그럼 3초일 때 얼마였어, 높이가? 85잖아.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죠. 몇 미터? 45m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몇 미터 떨어져? 85m 떨어지는 거지? 더하면 130. 뭐 물리 수준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74 해봐. 974. 974를 다 했다면 977을 해볼게요. 977번을 볼게요. 평평한 바닥에 60도만큼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m인 공이 있대요.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에서부터 22m 높이에 있고, 얘가 이제 자유낙하를 시킬 때 중심의 높이가 이렇게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었네요. 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그럼 여기가 이 공이 이렇게 자유낙하를 해서 쭉, 이거 뭐야? 움직이잖아. 바닥에 닿는 게 아니야. 여기 딱 경사면에 닿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60도짜리 직선하고 접하는 순간일 때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라는 거는 이 함수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는 거고. 여기 t에다가 이제 뭘 넣어야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 순간의 속도는 바로 요 내가 그린 그림의 요 순간의
t값을 알면 되는 거지. 위치.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얼마인지를 알면 된다. 이 위치가 얼마인지. 요렇게 또 수를 내리면. 이것도요.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0.5m.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1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공의 위치가 몇 미터인 순간인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20m. 그러니까 20m 내려왔을 때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ht가 1이 되는 순간에 t를 찾는다. 그럼 21-5t 제곱이 1이니까 5t 제곱은 20이죠? 가온이 깨워라. t 제곱은 4. 그 t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초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야. 알겠죠? 978 똑같은 거니까 한번 풀어봐. 넘어갈게요. 15 979번. 자, 직선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 거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자마자 멈추면 죽어요. 튀어나가겠지, 사람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서서 이게 멈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이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쭉 미끄러져서 멈춰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움직인 거리가 뭐냐 물어본 거죠. 그지? 그럼 언제 멈추는 거냐면 얘가 위치잖아. 멈춘다는 거는 속도가 0일 때지. 미분해. 이게 0일 때. t 얼마? 2일 때. 2초 동안의 제동거리가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초를 다시 여기 넣어주면 24 빼기 8 16m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상황에 따른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잖아. 문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16 그래프 해석. 그래프에서는 어떤 그래프인지를 잘 먼저 체크를 하세요. 이게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를 잘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그럼 처음에 이제 원점을 여기라고 기준을 잡으면은 처음 위치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쭉 오다가 딱 0이 되는 순간이 몇 초? A초. 그러니까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빠꾸했다가 여기 다시 오는 순간 몇 초? B초, 그 다음에 C 이런 식의 움직임인 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원점을 2번 지난다. 여기랑 여기 지나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A에서 B까지. 아니죠. 여기에 지금 움직임의 관찰이 뭐냐면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아니지. 운동 방향은 2번 바꾼다. 아니지. 몇 번 바꿔? 한 번만 바꾼다. 이렇게. 위치 그래프 본 거고. 넘어갈게요. 986. 이번에 속도가 나와 있어요. 속도. 그럼 얘도 속도가 나오면 부호를 적어줘야지. 도함수니까. 그럼 처음에 속도가 0이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는 어딘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 출발했어. 속도가 음수지.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가다가 딱 몇 초가 되는 순간 B초가 되는 순간 다시 오른쪽으로 가다가 D초가 되는 순간 다시 왼쪽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A에서의 가속도. 가속도는 뭐야? 속도를 미분한 거지? 가속도 0이다. 맞죠? A에서 C까지 가속도의 값은 양의 값이다. 미분 계수들이 다 양수죠? B일 때랑 D일 때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문제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더 넘어가는 이제 활용 문제죠.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뒤에는 이제 부피의 변화율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속도 가속도 이 파트도 어떤 하나의 위치의 변화율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위치 자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지. dx dt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LT를 미분하는 거지. 자,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길이가 변하는 거야, 막. 특정한 시간에서의 순간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L'T는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입니다. 여기다 이제 뭘 넣어? 3을 넣으라는 거죠. 27 더하기 12 더하기 3, 30에 42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하죠. 다음부터 이제 응용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주어지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물어보잖아. 그림자의 길이를 네가 이제 뭘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t에 관한 식으로 먼저 나타내야 되니까 이때 스텝 1 LT를 먼저 구해. 그게 ST일 수도 있겠죠. VT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텝 2 뭐야? 변화율을 물어본다는 건 미분한 값을 찾아라. 오케이? 그럼 이건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4.5m 가로등 180cm 매초 1.2m의 속도로, 그럼 얘가 이제 걸어가는 속도가 1.2m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1.2t가 되겠죠. 몇 초당 움직인 거리. 그럼 너는 이제 여기 부분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서 변화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어? 이 닮은 비를 쓸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으면 x 대 1.2t 플러스 x는 180 대 45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단위가 미터니까 이거 미터로 가자. 1.8 대 4.5로 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이게 18 대 45죠. 9로 나누면 2 대 5네. 2 대 5. 2 대 5. 그럼 이제 내항 외항 곱하면 5x는 2.4t 더하기 2x니까 3x는 2.4t.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0.8t가 되는 거죠. 0.8t. 그러니까 여기가 0.8t야. 스텝 1 했죠? 변화를 물어보죠? 뭐예요? 0.8. 이렇게. 그림자의 길이를 물어보면 이 부분을 나타낸 거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림자 끝의 변화율.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여기야. 요 점의 위치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처음에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라고. 그러면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를 t가 하나씩으로 나타내는 거지. 아까 여기가 뭐죠? 1.2t고 여기가 뭐였어? 0.8t지? 더하면 몇 t야? 2t지? 미분하면 뭐야? 2. 오케이?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여기가 2가 된다. 그림자 끝의 속도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변화율.
알겠죠? 992번. 이번엔 넓이의 변화율. 자, 동심원에서 파문이 일어났는데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초씩 커진다. 그럼 반지름 뭐라고 할래? 반지름은 3t. 이것도 이제 스텝 1, 2로 나눠줘야 되죠, 사실. 스텝 1. 뭐부터 구해야 돼? 넓이니까 S. ST를 구한다. ST를 구하기 위한 이 반지름. 원로 모양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3t가 된다. 그럼 ST는 뭐가 돼요? 9t 제곱 파이. 파이 안 쓰면 틀려요. 그리고 변화율을 말하죠. 두 번째, S 프라임 t 18t 파이. 몇 초에서 해? 3초에서 해. S 프라임 3 54 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넓이에 대한 변화율. 알겠죠? 그래서 도형을 보면은 수면의 넓이. 수면의 넓이. 요거 한번 해볼까? 밑에 거 바로. 993. 자, 항상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단면화 시킨다 그러거든. 입체로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 평면 도형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단면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 입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물을 넣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제 물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 높이가 2cm로 일정하게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반원의 형태인 단면화를 시켜서 바라봐야 된다. 원의 일부로. 그럼 지금 여기가 50인 거지. 그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도 50이잖아 원래. 반지름이. 다시 그릴게. 그지? 근데 물이 요만큼 차 있는 거지. 그 요 길이가 얼마야? 2t가 되는 거지. 그럼 너는 이제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그래야 이제 그 수면의 넓이라고 하는 게 요거의 제곱에 파이 붙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 길이가 뭐예요? 50-2t. 그리고 요 길이가 뭐야? 50이니까 직각에 의해 가지고 요 길이가 표현이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그지? 그래서 요 길이는 50의 제곱 마이너스 50-2t의 제곱의 루트가 될 거고, 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제곱 파이가 된다. 그러면 이제 2500에 필요 없어요. 이거란 말이야. 요거의 뭐야? 미분한 값이잖아. 바로 미분해버려. 그럼 어차피 얘 날라갔거든. 여기 미분할 거야. 마이너스 2, 50-2t 하고 속미분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4에 50-2t 파이 이렇게 되겠다. 몇 초에서? 20초. 여기 t에다 20을 넣어요. 그러면은 40파이 이런 식으로. 됐죠? 마지막 이제 부피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부피의 변화율 997번. 반지름이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씩 늘어날 때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풍선은 이제 구 모양이니까 구의
건널비 공식이 뭐죠? 4파이 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죠. 이제 반지름이 원래 몇 cm였어? 2cm를 기존으로 가지고 있었는 건데 거기에서 늘어나는 거야. 이제. 그럼 2 더하기 t로 가야겠지. 반지름이. 그럼 이 부피는 3분의 4에 t 플러스 2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부피의 변화를 물어보지? 미분의 4 제곱 파이가 되겠지. 몇 초에서 해? 그게 안 나와 있잖아. 근데 길이가 뭐가 됐대? 6이 됐다는 거는 얘가 6이 됐다는 거니까 몇 초야? 4초가 되는 거지. 4초. 그러니까 얘가 이제 VT가 되고 이건 이제 V'T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V'4를 물어보는 거니까 4 곱하기 6제곱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44파이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미분을 통해서 완성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정도 유형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니까 넘어가 볼까요? 자, 최대한 역량을 좀 발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한번 해보자. 14번 볼까요? 실근의 개수를 fk라 하자. 요거 함수를 얘랑 이제 넘겨놓고 보면 되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2가 4k가 되게 하는, 그죠? 이거 좀 얘 챙겨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x에 x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면 이제 0하고 마이너스 2루트 3 0 2루트 3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요거를 위로 22칸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y축이 될 거고 여기가 얼마예요? 2 1대 루트 3 2를 넣어. 여기다 2 넣어봐.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돼. 근데 사실 여기다 2 넣어도 돼요. 2 곱하기 얼마야? 여기다 2는 마이너스 4 아니 4니까 4에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지. 마이너스 16이야.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6 여기가 플러스 16인데 22씩 더해주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38이 되나요?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4K라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4K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두 개, 하나 이런 형태죠. 그러면 4K가 뭐가 되는 순간 6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FK를 정의하면 4K가 6보다 작을 때 몇 개? 한 개. 4K가 6일 때 두 개. 4K가 6에서 38일 때 세 개. 그러니까 4K가 38일 때 두 개. 4K가 38보다 클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겠죠. 정의가 되겠지. K가 2분의 3 38 그 다음 뭐야? 양의 실근이네. 양의 실근. 근데 그러면은 개수가 여기 0이다. 0.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두 개가 되죠. 하나죠. 여기 하나. 양의 식이니까 이렇게 6일 때 하나 6보다 커지면 여기가 이제 22가 되는 순간도 봐야 되겠네. 22
그럼 4K가 여기 중간에 22가 껴야 되겠다. 몇 개? 2개. 그 다음에 4K가 22가 될 때 다시 하나. 4K가 22에서 36일 때. 알죠? 여기서부터 그냥 다 몇 개야? 한 개가 되겠죠. 22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그럼 이제 K가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에서 K에 2분의 11인가요? 구하면 되겠죠? (1017번) 한번 해볼까요? 1017번. 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fn이 0이라고 하니까 fx는 x-n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저게 뭔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조건 나에서 이 x 더하기 n하고 같이 곱했을 때 n은, 그럼 이제 x 더하기 n의 fx라는 거는 x 더하기 n하고 x 마이너스 n하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몇 차 함수야? 이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되는데? 크거 같아야 된대요. 자, 4차의 개형을 떠올려 보자. 이렇게 그 값을 3개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 등등이겠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극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이미 반드시 x 절편이 존재하잖아. 뭐랑 뭐가? 마이너스 n하고 n일 때 지나야 돼. 그럼 생각해봐. 네가 이 두 점을 지나게 그리면서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끔 그려주면 되거든. x축에도 되고. 그럼 4차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거 이외에 나머지 4차를 그릴 수가 없어. 여기 안 되죠? 그러니까 접하게 그려지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인수가 x 더하기 n과 x 마이너스 n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즉 fx는 x 마이너스 n 2개 그리고 x 더하기 n 하나, 이렇게 생긴 거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 n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네. 여기가 얼마야?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가 이제 2n 차이 나잖아. 그럼 3분의 2n씩 추가하면 되죠? 마이너스 n 다음에 3분의 2n을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n을 넣었을 때가 무슨 값? 극 대값. 그러니까 an은 f의 마이너스 3분의 n. 얘가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무리하시고 넘겨서 1020번 해볼게요. 20번.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 위치의 함수니까 얘네들을 나눠서 이거를 xpt라 하자. 이건 이제 xqt라고 할게요. 그러면 vpt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더하기 24t. vqt는 m.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순간에 t가 다 모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시간이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얘부터. 내가 이제 4t로 묶이네. 4t로 안 묶이죠. 2t로 묶이죠. 더하기 뭐야? 12. 인수분 되나? 21 34 428 34 326 미분으로 가야겠다. 미분으로 가. 미분해봐. 제곱 마이너스 36t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 2 기준으로 극값을 갖는 함수네. 이렇게 1일 때 얼마야? 10. 얘가 10. 그 다음에 2일 때는 4 곱하기 8 72 48 32 8인가요? 0,0지나니까 y축 여기 있겠네.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m 직선이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m의 범위는 8에서 10까지. 정수 m 몇 개? 1개.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